안녕하세요.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너무나 잘 아시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정말 유명한 분이 쓴 책이죠. 지금 이 책은 20주년 특별 기념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아마 그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뭐 안 읽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재테크계에. 예, 그래서 다 읽어봤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냥 뭐 인상적으로 남는 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국 우리가 왜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자들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일을 해야지 한 달이 지나면 내 월급이 들어와서 그걸로 생활을 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죠 노후에 벌어놓은 돈이 없다라면 이제 수입이 끊기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대부분의 그런 노년을 맞이한다라면 부자들은 그 돈이 일을 하게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축이라는 걸 물론 초기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모든 그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축만 하게 되면은 그분은 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본인의 자산이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이 경제에 대한 그죠 예전에 그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집을 사서 그 평생 그 집을 보유하고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라는 뭐 한 채도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고 일부러 마련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집은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집 한 채만 있다 해서 그게 다 자산이 될 수는 없죠, 그죠? 그게 뭐 두 채, 세 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세를 준다든지 매매 차익을 뭐 얻는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내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살 집은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산의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부자들은 세금을 우리가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세금을 덜 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월급을 받는 봉급자 생활이 아닌 대부분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돈을 굴리고 그다음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런 우리와 봉급자와는 좀 다른 삶을 살죠, 그죠?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것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은 일하는 이 봉급 생활자, 그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자영업도 있긴 하죠, 전문직. 여기 대부분 아마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 사업가, 그죠? 그리고 투자가 우리 뭐 부동산을 투자하든 이게 뭐 주식을 투자하든 투자가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돈을 쓰는 그죠 굴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원하는 지금 현금 흐름의 4분면은 아마도 사업가, 투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 공부 뭐 이렇게 하지를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입에는 우리가 돈을 벌면 다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과 투자소득과 그 다음에 수동적인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벌면은 당연히 세금을 내죠. 그게 제일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봉급자들의 세금이. 자, 투자 소득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이런 자산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물론 이거는 이제 세액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월급만으로 생활을 해서 벌어서 그죠? 우리가 그걸 저축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돈이 일을 하게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는 내가 노후에 결국은 쓸 돈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개념의 이 부분들을 조금 익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월급을 받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발판을 삼아서 자기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이런 투자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런 부자로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자,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일에 그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당연히 사람이니까 두려운 게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는 이렇게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막 계산을 해야 투자니까 돈이니까 그죠? 생각하지만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이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투자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실패 경험도 있어야지 그만큼 또 노하우가 쌓일 거니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냉소주의 극복하기 해놨죠. 그죠? 경험 없는 의심이라고 했는데 의심을 너무 하게 되면 또 실행을 당연히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승자는 이런 비판가들이 이렇게 놓치는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의심만 하고 실행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게으름을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유를 좀 찾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이유를. 그럴 여유가 나한테는 없어. 이렇게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시간이 없어, 뭐 돈이 없어, 뭐 다 없는 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저자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거를 여유를 내가, 그죠?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럴 여유를 내가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질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해결책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욕심을 가지면서 그런 좀 말하는 그죠? 생각하는 이런 거를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인데 이게 숫자가 잘못됐다 그죠? 나쁜 습관 극복하기. 예, 나쁜 습관. 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은 그죠? 돈을 어떻게 하나요? 다 나한테 먼저 쓰고 싶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다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을 나한테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자는 돈을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고 합니다. 지불할 것이 있더라도 나한테 먼저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찾겠죠. 그죠? 나한테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나가야 될 고정 지출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또 방법들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먼저 투자라는 거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만함을 극복하라 했습니다. 오만할 때 돈을 잃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오만함을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 무지한 부분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자의 경험에서는 오만하게 굴 때마다 자신이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만함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자, 어째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한 10단계,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그건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이유라는 게 우리가 부자를 되거나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거나 뭔가 그 자신만의 목표가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 그죠? 내가 목적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매일같이 선택하라 했는데 이 선택은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는 책이나 뭐 공부하는 거나 세미나 참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습관, 좋은 일들을 선택해야지 나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협조임.
친구가 그 돈에 관심이 있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관심 있는 친구를 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실제 돈을 많이 번 친구라면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물어보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겠죠. 배워서.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부자잖아요. 그죠? 부자인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대부분은 너가 그렇게 부자인데 돈을 어떻게 모았어? 어떻게 불렸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 하려면은 배우려면은. 근데 대부분은 이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와서 돈을 빌려가거나 아니면 내 일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는 거죠. 아예 관점이 정말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잘된 사람을 따라하라는 게 벤치마킹 하라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식에 동달하고 그런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사실은 다 지금은 이제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필요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는 거죠.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과거의 지식이니까 더 빨리 뭔가를 계속 배우고 적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성공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전에 나왔던 거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 통제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세 가지 관리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현금 흐름과 사랑과 개인적인 시간을 관리하는 거. 이 관리 기술이 능통하면은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금 흐름, 사람, 개인적인 시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이분은 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중개인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중개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죠?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을 뽑을 때 직원을 채용할 때 그 부분에 투자해서 그 분야에 투자해서 그죠? 전문가인 사람을 채용을 해서 돈을 넉넉하게 지불한다는 거죠. 그만큼 전문가를 지불하면 본인한테도 당연히 이득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으라. 공짜로 얻는 힘. 자,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반드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건 같아요. 맥도날드 예가 나오는데 맥도날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체인점. 근데 그 맥도날드 체인점은 사실은 햄버거를 파는 목적보다는 부동산을 공짜로 얻는 거 좋은 목에 그죠? 그거라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짜로 얻는 힘을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을 이용해 사치품을 사라. 집중의 힘. 그러니까 이것 역시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영웅이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영웅이라는 말이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어. 약간 그런 쉽게 보이는 그런 영웅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멘토 찾듯이 그죠? 그다음 10번은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는 것의 힘.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로 주고 말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원한다면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그죠? 것이 있다라면 먼저 내 거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겁니다. 돈이랑 자기 경험상 돈이랑 미소, 사랑, 우정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대로 주고 말로 돌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이 가시나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10단계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어떤 일을 나한테 맡고 어떤 거를 지금 나는 안 하고 있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자가 말하는 거죠. 이거,
자기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을 찾아가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세미나를 참석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달에 10분 정도 특정 지역을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운전하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을 치면 실제 저자 사례가 나오거든요. 항상 그 부분을 그 지역을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금매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금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계속 지나가다 그게 오랫동안 붙어 있게 되다 결국은 금액이 떨어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싸게 잡아서 그거를 팔면 당연히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 저렴한 거를 찾아야지 당연히 그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죠? 그런 다음엔 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건 같아. 이게, 역사에서 배우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이 투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역사가 다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게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있었다면 또 떨어지는 그죠? 사회적인 무슨 문제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죠? 경기에서도 그렇고 떨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이게 늘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역사에서 배우라는 거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12번에 이건 것 같습니다. 그죠? 행동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게 실패든 뭐든 간에 뭐든 해봐야지 내 것이 되고 결과가 나오고 실패라도 그러면 그 다음번 성공을 위해서 또 뭔가 하는 그죠 방법을 바꾸겠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 그죠 어떤 일에서건 간에 일단 실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는 어떤 것을 할 건지, 어떤 것을 무엇을 준비해서 할 건지 그거를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되게 두꺼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조금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